안녕하십니까. 트레이드 포커스 박은희입니다. 트레이드 포커스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되는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내외 무역 관련 최신 이슈와 동향을 살펴보는 무역 전문 영상 리포트입니다. 국내외 무역 시장 정보를 전해드리는 트레이드 포커스. 오늘은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는 아베노믹스 6개월의 변화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가 2012년부터 시작한 경제정책으로 과감한 금융 완화와 재정 지출 확대, 경제 성장 전략 이 세 가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베노믹스 시행 6개월의 성적표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베노믹스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금융시장이었습니다. 그중 환율 동향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2007년부터 5년 이상 장기간 지속됐던 엔화 강세가 아베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 양적 완화가 대담하게 이루어지면서 수개월 만에 엔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012년 9월 중 달러당 78엔에서 올해 5월 중 평균 100엔대를 돌파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양적 완화를 바탕으로 수개월간 급등했던 엔달러 환율은 최근 일명 버냉키 쇼크로 불리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과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겹치면서 급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엔화 약세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식시장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전자산업에서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졌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발표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3년 1월에서 3월까지의 순이익은 3,139억 엔으로 전년 동기 1,210억 엔에 비해 약 160% 증가했습니다. 일본 전자업계의 간판인 소니 역시 엔저 효과로 5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해 회계연도 4분기 순이익은 939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베노믹스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GDP입니다. 올해 1분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1.0%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뛰어넘자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아베노믹스가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 경제로 파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 소비와 수출이 개선되며 호조를 보인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가계 소비 확대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자산 효과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물가 부분은 어떨까요? 물가와 관련해서 아베노믹스의 성적은 부진합니다. 엔화 약세의 부작용으로 전기나 가스 등 자원 수입 가격이 급등해 전기세가 증가세를 보이며 에너지 관련 물가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엔화 약세가 수입 비용의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임금이 개선되지 않은 채 전기나 가스, 식료품 등의 물가만 인상되는 점 등은 아베노믹스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역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보고서는 엔화 약세 효과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력이 부족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화력 발전용 에너지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의 무역 수지가 3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아베노믹스 시행 6개월로 인해 일본에 나타난 변화는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7월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아베노믹스 추진 방향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내각과 자민당이 크게 승리할 경우 최근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환율과 주가, 금리 등 금융지표가 개선의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고 급격한 엔화 약세가 재현될 경우 우리 수출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는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일본의 경제 회복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 경제가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본 내수 시장이나 신재생 에너지 산업 확대 등에 발맞춰 대일본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엔화 약세 흐름에 브레이크가 걸렸고 아직 일본 경제가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대국이자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스마트 기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드 포커스 박은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